안녕하세요. 버럭여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 최숙현 선수를 잊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동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에 위치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최희성님, 또 태안화력에서 컨베어 벨트 점검 중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김용규님, 대한항공 사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모를 겪다 결국 퇴사를 선택한 박창진님. 이분들은 모두 최숙현 선수처럼 거대 조직의 폭력에 희생되신 분들인데요. 물론 박창진님께서는 현재 살아계시고 모 정당에서 뭐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도 그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 수천 번 죽을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도구까지 준비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땅콩 사건 이후에 회사 윗선으로부터 이제 폭력이 당연히 있었겠죠. 물론 뭐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뭐 강등이라든가 뭐 책상을 치워버린다든지 이런 폭력들은 당연히 그를 이렇게 치욕스럽게 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좀 예상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편일 줄 알았던 동료들과 일반인들 또 언론까지 그를 외면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 선수도 이 부분이 폭력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그동안 당해왔던 것만큼이나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폭력에 오래 노출되면은 슬프게도 어느 순간 폭력에 익숙해지게 돼요. 또 이렇게 하면 폭력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등의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폭력을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 끝내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취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폭력보다 더한 강도의 폭력이 일어나거나 혹은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저는 이것은 정말 상상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비원 최희성님의 사건의 경우 이것이 개인의 갑질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최희성님께 그 가해자가 개인이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동조한 사람이라던가 뭐 눈 감아준 사람 이런 사람은 없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파트의 입주민들께서 정말 하나가 돼서 최희성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물심양면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최희성님께서 그 일을 당하던 그 순간에는 그분이 봤을 때 그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가해자는 전체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주민이 있다. 비록 평소 때 다른 입주민분들이 최희성님께 굉장히 친절하고 뭐 별 문제가 없이 잘 해주셨다 하더라도 막상 일이 터졌을 때 그분들이 과연 내 편이 되어줄 것이냐 이런 보장은 전혀 없어요. 아마 그동안의 경비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남에게 들었던 뭐 아니면 내가 직접 체험했던 간에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일이라고 저는 체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김용규님의 경우에는 한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근무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규직이었다면은 2인 1조로 처리했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청업체 계약직이다 보니까 김용규님은 이제 혼자 책임지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밖에도 물론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지만 이와 같은 사건의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같이 자기 잘못을 부인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죠. 말로는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진실이라면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저 자기들 자리 보존하는 데만 바빠 보이거든요. 가끔은 자기 이제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 때문에 혹은 이제 회사의 경우는 거대한 보상금이라든가 뭐 회사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주저할 수 있죠. 뭐 미안하다라든가 어떤 적극적인 보상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거대하니까 보상금이 너무 많다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것일 수 있어요. 행동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들이 하는 행동은 미안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왜 이렇게 미미한가, 행동이 왜 이렇게 미미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미안하다면 최소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쓰레기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 근무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일을 하러 가고 하는 것이 마치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이제 전장에 내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제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스스로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세상이 또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겠죠. 사실입니다, 사실은. 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나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아 INTJ는 아니시군요.' 예. 그 말이 맞는데 거짓은 아닌데 이제 10 개 중에 9 개가 좋아도 1 개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거슬리는 게 바로 저희 INTJ의 약간 성향이 아닌가. 혹시 INTJ 전체의 성향이 아니라면 그냥 제 개인 성향으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성향상 세상은 저한테는 진짜 살기 나쁜 곳처럼 그렇게 느낌이 드네요 자꾸. 앞에 동영상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포식자 혹은 이 사냥의 본능을 가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 기막히게 먹잇감을 찾는 능력이 있거든요. 어 저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포식자의 성향을 갖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네. 포식자이기를 바라진 않죠. 그렇지만 그럼 희생자가 되느냐 그건 더더욱 바라지 않거든요. 저라면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 같아요.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폭력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고. 대부분 나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참으면은요. 그 폭력이 또 나한테서 끝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꼭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선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참으시면 안 돼요. 포식자들은요. 상대가 절대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폭력은 처음에는 우연이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의 어떤 결함 뭐 이런 것들. 반드시 그게 이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정말 처음엔 우연일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필연적이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유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지능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시작되는 첫 단계에서 강하게 반격하면 많은 포식자들이 주춤하게 돼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많은 포식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그런 반격을 당했을 때 더 세게 공격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포식자의 성향이 없는 일반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포기하게 돼요. 왜냐? 저쪽에서 공격하는 걸 내가 반격을 했는데 그럼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나와. 왜? 왜 근데 포기를 하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포식자거든요. 그걸 일부 즐겨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포식의 성향이 없는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치거든요. 차라리 내가 그냥 좀 맞고 말지 이런 생각을 도리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포식자가 조직일 때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대항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외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대항을 해 볼까 하다가도 피해자들이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대부분 굴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또 포식자들을 승리하게 하는 다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힘들더라도 사회생활은 다 그런 거야. 묵묵히 참고 일해. 좀 일해.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와. 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60-70 년대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발전이 되게 중요하던 그 시절. 왜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전쟁 막 끝나고 나서 막 재건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 이렇게 죽고 사는 게 별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 전쟁으로 많이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일단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직이 성공하면은 '내가 성공한다.'
라는 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부모 세대의 이념 때문에 가해자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만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더 이상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리어 너무 아이들이 안 착해져서 그게 문제죠. 그렇지만 아마 "남을 밟고 일어서라."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은 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착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말로 이겨내기에는 죽음이라는 고통은 저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그런 많은 정말 피해자분들께 어 우리가 정말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